현재 유럽은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져 한국 무기를 누가 먼저 사느냐의 장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국가별로 한국에 해놓은 행동 때문에 웃고 우는 표정이 갈리고 있습니다. 실제 전혀 뜻밖의 노르웨이와 브라질은 현 시점에 가장 비교되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노르웨이는 까다로움을 피웠던 유럽의 선진국이지만 한국 방산을 들인 국가로 한국과는 인연이 있으며, 반면 브라질은 한국과 방산에 큰 인연이 없는 개발도상국으로 둘의 차이가 꽤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완전 반대가 되었으며 노르웨이가 크게 당황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되려 브라질이 한국의 도움을 받게 되는 상황이 나왔나 보겠습니다. 우선 최근 러시아 당국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승리 이후에 폴란드를 침공할 계획이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러시아의 기밀을 다루는 소식통에 따르면 푸틴 최측근은 러시아 국방수뇌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폴란드를 침공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독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러한 기밀 문서를 입수했다고 하며, 물론 이는 공식적으로 전면전을 벌인다는 뜻은 아니고 러시아의 다양한 스토리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폴란드는 러시아의 이런 움직임을 주시해왔으며 이 때문에 한국의 방산을 엄청나게 들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러시아는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전 승리 이후에 사이버전을 먼저 일으켜서 발트해 3국을 혼란시킨 다음 그 틈을 노려서 폴란드를 침공할 그러한 스토리를 짜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전쟁이 반드시 사이버전을 동원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등이 상당히 동원되는 전쟁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러한 점을 생각해 그 다음은 사이버전 플러스 폴란드 직접 침공, 이런 식으로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벨라루스와 접경하고 있는 폴란드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일각에서는 정말 전쟁이 일어나겠느냐라고 우려하긴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도 젤렌스키 대통령조차 우크라이나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선언했는데 바로 그 다음 주에 러시아가 침공하는 모습이 일어났으므로 전쟁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며 이제 그 위협은 실제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이번 폴란드 관련 문서 누출은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사 관계자들은 러시아가 실제 침공할 가능성은 나토가 개입되기 때문에 매우 낮은 게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러시아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군사전략연구소 싱크탱크에서는 이에 대해서 실제로 러시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현재 서방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서서히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서방의 군수 물자 지원이 줄어든다면 러시아가 이 틈을 타서 실제로 동유럽에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한국과는 아예 관계없는 일이 아닌데요. 폴란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케이스를 이미 러시아로부터 입수했고, 따라서 한국의 FA-50이나 K9 전차 등 여러 가지 방산을 수입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폴란드의 위협뿐만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스웨덴 당국에 따르면 스웨덴도 전쟁의 위협에 매우 가까이 놓여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는 데다가 실제 폴란드 침공에 관한 소식이 들려오자 스웨덴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직접 러시아와의 전쟁이 임박할 수도 있으며 이제 평화의 시대는 종료되었다는 발언을 직접 하고 나선 것입니다. 스웨덴에서 이렇게 위기가 커지는 것은 미국과 영국이 이스라엘 위기로 유럽에서 손을 떼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인데요. 파이브아이즈 영연방 국가들은 결국엔 미국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며 어쩌면 나토도 2순위로 밀릴 정도라는 것이 이번 사태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스웨덴에서도 동시에 한국에 대한 무기 수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스웨덴에서 위기감이 커지는 것은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지금까지 너무나 안일한 평화에 빠져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전쟁 시뮬레이션상 이제는 러시아가 더 이상 이것을 간과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면 갈수록 미국과 나토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줄여가고 정말 자기들이 필요한 전장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은 홍해에 대폭 인원을 파견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정말 중요한 곳이고 중동 문제는 미국이 그냥 넘길 수 없었고 이제 우크라이나 중요성이 더욱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만약에 대만 문제까지 일어나게 된다면 미국은 대만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와는 완전 다른 자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전에서는 미국이 얻을 게 별로 없는 반면에 대만은 TSMC가 관련되어 있고 미국의 반도체 패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미국은 중국을 저지할 것이고 만약 포기하더라도 우크라이나에 쏟아붓는 전쟁 물량은 차원이 다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주변국인 한국과 일본의 주한미군, 주일미군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검토해 본다면 유럽은 더욱더 미국에서 멀어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나토에서 더욱더 방산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함을 알 수가 있는데요. 노르웨이도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서 경쟁 입찰을 시키고 절충무역을 강요하는 등
한국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밀어주는 방사는 보여주지 않고 있었습니다만 막상 미국이 손을 거두자 초비상사태가 도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겁니다. 심지어 노르웨이는 독일과 비교하면서 한국 방산을 들일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는 독일 전차를 들이고 마는 실수를 했는데요. 막상 독일 전차는 납품도 늦게 되거니와 기능상의 문제가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레오파르트는 여러 가지 정비를 비롯해 노르웨이 지형에서 좀 더 효과적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고 최근 러시아 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들은 막대한 현금을 동원해서 한국의 방산을 사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한 것이죠. 일각에서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방산을 사려면 이제 현금으로 바로 지불해야 하는 단계까지 올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국가 보안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한국에 제일 필요가 없다, 절충 무역조차 논할 시간이 없다라면서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스웨덴은 여전히 다소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으로 경쟁 입찰을 시켜서 가격을 낮춰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의 군사 침공 야욕이 더해 갈수록 스웨덴조차 한국에 SOS를 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차를 비롯해 탄약 공급 능력, 그 밖에 군사 제공 패키지 등은 정비, 훈련, 교육, 그리고 일부 기술 이전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이 고민할수록 배송을 늦출 뿐이며 결국에는 한국의 빠른 군수 물자를 나토에서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욱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것으로 한국은 어마어마한 방산 흑자를 볼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폴란드 하나만으로도 작년에 1조 5천억 원 이상 방산 수출을 한 것으로 작년에 나타나고 있고 결국 폴란드는 방산의 2차 전지 양극재까지 더해지면서 미국, 베트남, 홍콩, 인도에 이어서 단숨에 한국의 5위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떠올랐던 것입니다. 항공우주산업 카이의 FA50 수출 실적을 반영한 항공기 수출은 5억 달러 이상이 되었으며 K2, K9 등 다양한 계약과 계약금까지 합친다면 한국의 방산 흑자가 한 국가만으로도 이렇게 늘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토까지 더해진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쉴 새 없이 공장을 돌려야 하며 유럽의 탄약과 전차 그리고 각종 방산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쉴 새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럽에서 최고 방산 공급 국가로 알려진 독일은 막상 너무나 늦은 제품 공급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한국의 상대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유럽에서 14위였다가 단숨에 2위로 방산 수출국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독일을 따라잡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노르웨이가 한국에 방산을 요청한다고 해서 예전과 같은 조건을 요구하는 건 불가능하다 하는데요. 노르웨이는 기술 이전을 비롯해서 절충 무역 등 온갖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했었던 것이지만 하지만 이제 한국은 다른 곳에도 물건을 공급하기 바쁘며 예전과 같은 패키지는 물 건너간 상황입니다. 당장 루마니아와 체코 등 러시아 인근 국가에서는 빠르게 한국 방산을 도입하기 원하는 상황이죠. 따라서 노르웨이는 예전과 달라진 분위기에 적지 않게 후회하며 당황하는 국면이 돼버린 겁니다. 반면 브라질에서는 이제 전군 현대화를 위해 한국의 전차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기존의 K9을 도입한 노르웨이가 브라질보다 훨씬 앞선 것처럼 보이는 게 당연하지만 실제로는 브라질이 한국에 요청했을 때 한국이 먼저 브라질 손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 브라질 국방부가 한국의 대형 수송기인 C390을 납품하게 되면서 기술도 전수했기 때문인데요. 브라질의 대형 수송기는 세계 3대 수송기에 들어갈 정도의 기술력을 보유하며 정비 등 기술 이전을 하며 한국에 선제적으로 먼저 방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절충 무역으로서 이를 진행하는 것이죠. 추후 한국에 전차를 수입하게 될 경우에 한국은 이를 기억하고 브라질을 챙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의 콧대 높게 굴던 국가들보다는 한국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이들에게 방산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근 심지어 한국의 전차 판매를 계속해서 방해하던 독일에서조차 한국에 방산을 도입해야 한다고 검토하는 등 그야말로 유럽에서는 러시아 때문에 뒤늦은 후회와 국방 무임승차에 대한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오히려 갑의 입장에서 한국을 도운 이들을 먼저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트래블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